이 집은 아버지가 놔주신다고 그랬잖아. 뭐, 그게 말이 돼? 난 장남이야. 절반은 내 거지. 그런 말 한마디 안 해두셔서 결국 형제 사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영수 20년간 법률 상담을 해오며 상속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수많은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가족의 실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문객이 떠난 날 저녁 아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우리 잘 지내보자는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이내 집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그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은 평생의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유산 분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얽히고 자존심이 섞이고 오래 묵은 상처가 되살아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평생을 두고 자식 둘 사이에 낀 채 살았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댁에 놀러 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따로 오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족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이걸 지켜보며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만큼은 사람들에게 꼭 먼저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상속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이 적을수록 더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나눌 것이 적을수록 감정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얽힌 감정, 상처, 기억, 기대, 서운함, 억울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법보다 관계가, 재산보다 감정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완벽하게 나눠도 그 안에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처는 남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문서 이전의 대화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언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가족을 위한다면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우리 집은 자식들끼리 사이가 좋아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말로 미루지 마세요.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가족들이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싸웠습니다. 심지어 300만 원짜리 통장을 두고 10년 넘게 소송을 벌인 자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유산이 적을수록 더 민감해지고 미리 정리되지 않으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렇다면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남기셔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인정받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그중 일반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하며 날짜, 서명, 인장이 포함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타이핑하거나 가족이 대신 써주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유언장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를 안 썼다거나 중간에 한 문장만 가족이 대신 써줬다거나 유언장은 있는데 도장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식들 간의 관계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시에는 재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큰아들에게는 부족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0 아파트 101동 804호를 장남 김철수에게 상속함처럼 상세한 주소와 명칭, 대상자의 이름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은행 통장이라고만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은행 지점, 계좌번호 1002-123-456-789, 예금주 김영수와 같이 정확히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왜 그 자식에게 주는지 이유까지 한두 줄로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아파트는 장남이 부모 병간호를 도맡아 왔기에 그에게 상속함 또는 이 통장은 막내가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해 온 점을 고려하여 상속함처럼 간단한 설명이라도 있으면 다른 자식들이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툼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유를 적지 않으면 남은 자식은 상상하게 됩니다. 혹시 형만 사랑하신 거야? 나는 왜 제외됐지? 이런 감정이 쌓이고 결국 폭발합니다.
유언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지막 마음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이는 공증인을 통해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증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유언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문서화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비용은 10에서 30만 원 내외이며 그 이상의 평화를 지켜주는 값이라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공정증서는 유언장 분실, 훼손, 위조, 은폐 등의 위험이 없고 유언자 사망 후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유언장 외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족행동 매뉴얼입니다. 이것은 유언장과 함께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문서들의 모음입니다. 첫째, 유언장 사본. 둘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셋째, 예금 계좌 목록. 넷째, 보험 수익자 지정 내역. 다섯째, 장례 방식에 대한 간단한 메모. 여섯째, 가족 연락처 리스트. 이 6가지 문서를 하나의 폴더에 정리해 내가 떠난 후 자식이 가장 먼저 꺼내볼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단순히 책상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 자식들과 앉아 직접 보여주세요. 이건 내가 떠난 뒤 너희가 차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거야 라는 한마디가 모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어서 상속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세금 무서워서 상속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일정 기준 이하의 자산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공제 제도가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기본 공제는 5억 원입니다. 즉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양육기간 곱하기 연 1,000만 원, 장애인 자녀에게는 기대여명 곱하기 연 1,000만 원의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모르고 그냥 세금을 낼 거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신 한 어르신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 정도를 가지고 계셨는데도 상속세가 2억이 나온다는 괴문서에 속아 상속을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였고 실제로는 세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생전에 자식에게 증여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넘겨줬으니 세금 안 나오겠지 하며 안심했다가 큰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생전 증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식에게 얼마를 언제 어떤 명목으로 주는지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 유언장을 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판단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시점에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근거로 병원의 진단서, MMSE 검사 결과, 인지기능 평가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언 작성 장면을 녹화하거나 공증인과 함께 작성하는 공정증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치매 초기라도 판단력이 명확한 시점에 유언장을 써두면 훗날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유언장은 종이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감정은 말로 풀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자식에게 어떤 재산을 주는지를 부모의 목소리로 들려줄 때 자식들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에 울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분들께 유언장을 작성한 후 자식들과 함께 모여 앉아 그 내용을 낭독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권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 통장은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막내가 병원비를 많이 댔으니 그 아이에게 주기로 했다는 말을 하셨고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막내한테 고맙다고 말 못했어요. 이제야 이해가 가요.
이런 순간이 바로 상속의 갈등이 아닌 화해의 시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상속은 결국 사랑입니다. 상속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단 한 장의 유언장, 한 줄의 설명, 한 번의 대화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